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바일 디바이스의 펀치홀 및 노치 디스플레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게임 탭을 보시면 게임을 클릭해 보시면 시뮬레이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디바이스 형태의 시뮬레이션 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목록을 보시면 다양한 기기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Install Additional Device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더 많은 기기를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시뮬레이션 탭의 오른쪽에 Safe Area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 테두리가 생기는데 이 영역이 이렇게 카메라나 아이폰 노치에 가려지지 않고 안전하게 렌더링되는 사각형 영역을 뜻합니다. 아이폰을 선택해 보시면 노치 부분 안쪽으로 마찬가지로 하단에서도 둥근 모서리를 제외하여 Safe Area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려는 작업은 저희의 게임이 다양한 디바이스의 이 Safe Area 영역 안쪽을 기준으로 게임 화면이 렌더링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UI들이 애매하게 잘려서 유저에게 보이지 않거나 또는 버튼 클릭이 잘 안 되게 되어 유저의 게임 플레이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각 UI 프리팹의 최상위 오브젝트에 Safe Area를 대응하는 전용 컴포넌트를 추가하여 이 컴포넌트가 모든 하위의 항목을 Safe Area 안쪽으로 렌더링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로비를 예로 들면 로비 캔버스 하위에 이렇게 Safe Area라는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고 다른 오브젝트들을 모두 이 Safe Area 하위에 넣고 이 오브젝트에 저희가 작성할 컴포넌트를 인스펙터를 통해 추가해주면 어떤 디바이스든 간에 그 디바이스의 Safe Area 내로 이 하위의 요소들이 렌더링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배경 이미지는 이렇게 Safe Area를 벗어난 영역도 채울 수 있게 그냥 놔두겠습니다. 자, 그럼 Safe Area 영역 처리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로 가서 Common UI 폴더 내에서 새로운 C# 스크립트를 만들고 UI Safe Area 라고 명명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겠습니다. 자, 이 속성은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게임 오브젝트에 무조건 Rect Transform 컴포넌트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없다면 유니티가 자동으로 추가해 줍니다. 그럼 렉트 트랜스폼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스타트 함수에서 렉트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이 렉트 트랜스폼 변수에 담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apply safe area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문에서도 동일하게 safe area 함수를 호출하겠습니다. 이 함수에서 safe area 영역 안쪽으로의 렌더링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업데이트 문에서 호출하는 이유는 디바이스 내에서 해상도가 바뀔 수 있고 또 유니티 에디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디터 실행 도중에 시뮬레이터 변경을 통해 해상도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 safe area 영역 내부로 렌더링 처리를 하는 apply safe area 함수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함수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떻게 safe area 영역 안쪽으로 내부 UI 요소들이 렌더링 처리가 되도록 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safe area 오브젝트의 rect transform을 보시면 UI가 모든 영역을 채우게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nchors라는 항목이 있는데 각 X축, Y축에 대해서 min 값이 0, max 값이 1로 되어 있습니다. 이 min, max 값은 0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0은 X축은 화면의 가장 왼쪽을 말하고 1은 화면의 가장 오른쪽을 말합니다. Y축은 0은 가장 아래쪽을, 1은 가장 위쪽을 말합니다. 따라서 제가 X축의 max 값을 0.5로 바꿔보면 오른쪽 최대 영역이 화면의 중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Y축의 max 값도 0.5로 바꿔보면 위쪽의 최대 영역이 화면 중간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max 값을 둘 다 1로 바꾸고 이제 min 값을 각각 0.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의 왼쪽이 화면의 중간으로, Y축의 가장 아래가 화면 중간으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nchors의 min, max 값을 조정하면 화면의 좌우, 상하, 최대 영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safe area의 가로 길이와 전체 화면의 가로 길이의 비율을 계산하고 또 safe area의 세로 길이와 전체 화면의 세로 길이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축의 anchors의 min, max 값을 어떤 값을 적용해야 저희가 렌더링하고 싶은 요소들이 모두 이 safe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그 값을 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된 값을 실제로 이 렉트 트랜스폼의 앵커스의 min max 값에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하면서 렉트 트랜스폼의 앵커스의 min max 값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에서 safe area를 가져옵니다. 이 safe area는 말 그대로 safe area 영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safe area에서 포지션 값을 받아옵니다. 이 값은 safe area 영역의 맨 좌측 하단에 픽셀 위치를 벡터 값으로 나타냅니다. 만약 safe area 영역이 전체 화면 사이즈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 맨 좌측 하단의 포지션의 x값과 y값은 모두 0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좌측 하단의 값을 로그로 찍어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좌측 하단 벡터 값에 safe area의 가로 세로 값을 더해 맨 우측 상단의 위치 값을 구하겠습니다. 만약 safe area 영역이 화면 전체 사이즈와 동일하다면 이 우측 상단의 벡터 값도 x는 화면 해상도의 가로 픽셀 값, y는 화면 해상도의 세로 픽셀 값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를 찍어주겠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전체 화면의 가로, 세로 해상도 픽셀 값도 로그로 찍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렉트 트랜스폼에 적용해야 할 앵커스의 민 값과 맥스 값을 구해봅시다. 먼저 민 값을 담기 위한 벡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x 값을 구하기 위해 safe area 좌측 하단 위치의 x 값을 전체 화면의 가로 해상도 값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y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safe area 영역 좌측 하단 위치의 y 값을 전체 화면 해상도의 세로 값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계산하면 저희가 원하는 0과 1 사이의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맥스 값을 구하기 위한 연산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맥스 값을 담을 벡터 변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x 값을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맨 우측 상단 위치의 x 값을 전체 화면 해상도의 가로 값으로 나눠주겠습니다. y 값도 마찬가지로 safe area 영역 맨 우측 상단 값의 y 값을 전체 화면 해상도의 세로 값으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한 값을 렉트 트랜스폼 변수의 앵커스의 민 값과 맥스 값에 대입해 주겠습니다. 그럼 저장하고 빌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니티 프로젝트로 돌아와서 저희가 작성한 컴포넌트를 필요한 곳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비 UI 컨트롤러로 오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은 Safe Area 영역에 방금 저희가 작성했던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저장합니다. 이제 인게임 UI 컨트롤러로 가겠습니다. 캔버스 아래에 Safe Area 오브젝트를 만들고 다른 오브젝트들을 모두 Safe Area 하위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프리팹을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업적 UI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상위에 있는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프리팹을 저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벤토리 UI로도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상위에 Safe Area 컴포넌트를 추가해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Safe Area 처리가 끝났습니다. 참고로 설정 UI 같은 경우는 화면을 다 채우는 UI가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UI 화면이 보여지는 것이기에 화면 상 하나 좌우로 잘릴 위험이 없는 화면입니다. 때문에 Safe Area 처리를 따로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업적 UI나 인벤토리 UI 같이 화면을 상하로 꽉 채우는 것들 또는 여러분의 게임이 가로형이라면 좌우로 꽉 채우는 것들만 프리팹 오브젝트 상위에 Safe Area 컴포넌트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는 유니티 설정에 Safe Area로만 렌더링 하게 하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 플레이어 세팅에서 Resolution and Presentation에서 풀스크린 모드를 윈도우로 바꾸면 이렇게 Render Outside Safe Area를 클릭을 해제하면 Safe Area 영역 안으로만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처리를 한 이유는 iOS에는 이런 설정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iOS에는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체적으로 이 기능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작업이 완료되었으니 간단히 테스트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에디터를 재생합니다. 네, 보시면 로비에서 Safe Area 안으로 렌더링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재화 UI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도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I 매니저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컴포넌트를 적용해 주고 프리팹을 저장해 주겠습니다. 다시 에디터를 재생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재화 UI도 Safe Area 영역 안쪽으로 잘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로 바꿔보아도 Safe Area 영역 안쪽으로 잘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업적 UI를 열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afe Area 영역 안쪽으로 잘 렌더링 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UI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게임으로 진입해보면 인게임에서도 UI가 Safe Area 영역 안쪽으로 잘 렌더링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디터를 잠시 일시정지해서 로그를 보시면 이 디바이스의 경우 맨 좌측 하단의 위치값은 실제로 화면 해상도의 맨 좌측 하단과 일치하기 때문에 0과 0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Safe Area의 세로 길이는 전체 화면 해상도의 세로값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 해상도 값보다는 좀 더 작은 값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펀치홀 및 노치 디스플레이 대응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코드로 돌아가서 저희가 디버깅을 위해 찍었던 로그는 모두 삭제해 주겠습니다. 주석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